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고가의 이제 비주얼이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그죠? 예, 김상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침 우리가 지금 비문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문학 하니까 굉장히 제가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또 잠을 주무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비문학만큼은 여러분들 또 철저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왜? 비문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시지 마시고 잘 좀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인터넷 특강, 그죠? 독서 영역 들어갑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할 내용은 제 1강부터 시작해서 홀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제가 1강, 그 다음에 3강, 5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진도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겠어? 그래, 예습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오늘 예를 들면 1강이라 한다면은 다음 시간에 몇 강 하겠습니까? 제 3강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비문학을 진행하기 앞서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매 수업 시작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밑줄 끊는 몇 가지 어떤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밑줄을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밑줄을 끊는다라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눈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답에 대한 정확한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여러분들이 밑줄 꺼주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밑줄 끊는데 어디에다가 밑줄을 꺼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것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끌까라는 것 됐니? 자, 학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역접에 해당되는 접속어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 주셔야 된다는 것.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상규 선생 굉장히 잘생겼다. 이해하시죠? 그죠? 예. 또 나름대로 유머 감각도 있다. 또 사람이 좀 똑똑하기도 해. 그러나 내가 사귈 수 없는 유부남이다. 자,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음에 내가 사귈 수 없는 유부남.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앞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유머스러우면 뭐합니까? 그래, 유부남인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역접에 해당되는 접속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 그래, 밑줄을 반드시 좀 그어달라는 게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즉, 그 다음에 따라서 뭐 요약하자면 그 다음에 뭐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 있죠. 됐습니까? 예. 자, 이런 것이 우리의 공통점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용을 요약하고 내용을 정리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앞에 설명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글쓰는 입장에서 왜 한 번 더 설명해 주겠느냐? 우리가 문학 파트에서 특히 시에서 한 번 더 설명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강조 효과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죠? 그렇다면 비문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혹은 잘 이해 안 될까봐 아니면은 내가 한 번 더 설명해줘서 그것을 요점 정리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에 해당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40페이지에 볼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문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예. 자, 인문지문에서는 또 무엇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느냐 한다 그러면은 자, 먼저 바로 인문지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바로 철학에 관한 것이 있죠. 그죠? 예,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어때?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그죠? 예,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됐어. 아, 저러면 다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또 읽어야 한다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어떤 사상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겠느냐라고 따지고 본다면은 바로 어떤 학파가 나올 것이고 동시에 어떤 철학자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학파라든가 철학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또 아울러서 이 학파라든가 철학자가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면은 그 주장에 해당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밑줄 좀 그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인문학의 뭐라고요? 그래 일반에 관한 것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거는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밑줄 긋는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것 됐니? 자, 그 전에 인문에서 일반 철학이나 사상에 관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은 학파라든가 철학자의 어떤 주장 그거 잡아주는 연습 해준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그 140페이지 됐나요? 예. 질문을 읽어가는데 우리 단락부터 한번 나눠보자. 어떻게 나눠볼까? 그래. 전통적으로 앞에다가 2라고 쓰시고요. 내려가서 이와 달리 홉스는 앞에다가 2. 그 다음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그렇다고 해서 홉스나 스피노자 앞에다가 4. 다시 쭉 내려가서 스피노자 역시 홉스와 같은 이유로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 우리는 5개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 살펴주면 돼.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어우야 전통적으로 기독교 다시 이랬동안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왜 그럴까?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기독교 그 앞에 나와 있는 전통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하니까 그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뭐가 나오겠다? 주장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외쳐보자. 뭐라고 돼 있니? 기독교에서는 선악이 객관적으로 실체한다고 본다라는 것. 부분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 어떻게 볼까? 그래. 전통적인 어디에서는 그래 기독교에서는 맞니? 예. 자, 무엇? 그래. 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본다? 그래. 보니까는 실제한다라고 어떻게 해요? 본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즉 다시 또 깐추는거예요. 왜? 앞에 나오는 거 한 번 더 부연 설명이 되겠죠? 밑줄 쫙 칩니다. 신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창조했으나 인간이 자유의지로 악을 행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여기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 보니까 선한 존재로 되창조했다 그랬어. 그래, 선한 존재로 창조했으나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로 악을 행함으로써 그래, 이 인간이 자유의지로 맞습니까? 예. 자유의지로 어떻게 했다? 그래, 악을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됐나?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타락했다고 보았다라는 거. 그게 누구야? 그래, 전통적인 기독교에서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오케이. 자, 하지만 다시요. 세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역점 나왔죠. 그죠? 몇 칩니다.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악을 왜 창조했겠느냐? 그래, 신이라는 존재가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왜 이런 악이라는 것을 그래 창조했겠어? 그죠? 그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겠지? 자, 그래서 17세기 다시 또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17세기 누구는요? 기독교 철학자들은 자, 17세기 기독교 철학자 곧 다시 또 깡약 쳐놓고 체크 됐습니까? 또 누가 나왔느냐? 그래, 17세기의 기독교 그래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네. 맞습니까? 예. 자, 17세기 기독교 철학자들은 신이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야. 그래, 앞에서 얘기했잖아. 신이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왜 악을 창조했겠니? 그죠? 예. 그러니까는 17세기 기독교 철학자들은 뭐라고요? 신이 어떻게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됐습니까? 예. 신이 어떻게 해요? 그래, 악을 뭐 한 것이 아니다. 그래, 창조한 것이 아니다.
됐니?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악은 계속 미칩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결여된 상태더라라는 것. 그래. 그러면 17세기 기독교 철학자가 말하는 바로 이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선이라고, 어떻게 해요? 부르는 어떤 것을 됐습니까? 예, 어떤 것을 뭐라고요? 그래, 결여 상태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악이라고 본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전통적인 기독교와 그 다음에 17세기 기독교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선악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래, 객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 요게 바로 뭐가 되겠니? 그래, 첫 번째 단락 내용이더라 라는 거. 됐습니까? 다시 갑니다. 첫 번째 단락 내용 정리하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통적인 기독교와 17세기 기독교 철학자가 선악에 대한 어떤 객관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됐니? 그래, 요게 바로 첫 번째 단락 내용이다 할 수 있겠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이와 달리 이제 홉스 달동을 깐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그래, 인물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누구는요? 그래, 홉스는 됐습니까? 예, 철학자 나왔죠? 그러면 체크해주고 그에 대한 주장을 여러분들 살펴줘야 되겠네? 맞습니까? 예. 자, 이러한 선악에 대한 객관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그래, 이것에 대해서 뭐해서 비판하면서 다시 미쳐볼까요? 인간의 욕망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달리 말한다면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자, 무엇에 따라서 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래, 선과 악이 구분된다는 거야. 즉, 다시 또 깐쳐놓고 미쳐볼까요?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은 선이라고, 또 자신이 혐오하는 것은 악이라고 부르며, 이런 욕망이나 혐오가 사람마다 어떻다? 상이하다라는 것, 서로 다르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자신이 욕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고요? 그래, 선이라는 것이고요. 인간이 뭐 하는 거야? 그래, 혐오하는 것, 그것을 뭐로 보는 거야? 악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욕망하느냐, 어떤 것에서 혐오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마다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바로 선이라든가 악의 뭐라고요? 일종의 가변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것은 무엇의 차이라는 거야? 그래,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세 번째 줄, 이러한 홉스의 입장을 이어서 스피노자 역시 스피노자 탈동을 깡약 쳐놓고요. 됐습니까? 인간은 무언가가 선하기 때문에 욕망하고 그래, 악하기 때문에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좋을까요? 인간이 욕망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것이고 또 혐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렇다면 홉스와 누가? 그래, 스피노자의 의견은 어떻게 돼요? 그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로 보는 거야? 악이라고 보는 것이다 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는 거야? 그래, 바로 홉스와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바로 선과 악의 어떤 구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홉스는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전통적 기독교와 그 다음에 17세기 기독교 철학자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그래, 비판한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락 내용이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스피노자의 활동을 깡쳐놓고요. 여기서 더 나아간다 그랬으니까 홉스와는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 미쳐보자. 선악의 관념은 모든 것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무지에서 어떻게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 스피노자는 여기 더 나아가서 됐습니까? 이러한 어떤 선악은 어디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야? 그래, 인간의
인간이 그래 무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롯되는 것이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므로 달동안 깡쳐놓고요. 밑줄 쳐놔보자. 악의 관념이 선의 관념보다 먼저 생겨나며 이 악의 관념으로부터 선의 관념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선악에서 무엇이 먼저 생겨난다라는 거야? 그래 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어떻게 돼? 그래 선보다도 먼저 생겨난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야? 스피노자의 생각이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갈로 한번 열어볼까요? 선악을 모르던 태초에 무고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저짐으로써 선악을 알게 됐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성경의 이야기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스피노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조금만 더 가볼까요? 스피노자는 세상에 악한 과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선악과는 단지 우리가 흔히 보는 독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더라. 됐니? 오케이. 그래서 독은 그래 결코 악한 게 아니야. 그것은 지금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뭐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어떤 것일 뿐이더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몸에 변화가 생겼다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래 되는 거겠죠? 맞춰보자. 아담이 무지로 인해 제 몸에 맞지 않는 과일을 먹어서 신체의 변화가 생겼을 뿐이라는 것이더라 라는 것. 그것까지 해서 갈로 딱 따놓고요. 그래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스피노자의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요? 그래 바로 이 선과 악은 인간의 무지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므로 다시 또 나니까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놔보자. 성경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무지, 즉 다시 또 나니까 쳐놓고요. 도덕적 무능력이 이전에 실천적인 무능력인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상징인 셈이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의 생각이다? 그래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바로 선과 악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바로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무지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누구의 주장? 그래 바로 스피노자의 주장. 그것이 바로 몇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홉스나 스피노자가 선악의 상대성을 근거로 미쳤까요? 선악의 관념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어후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 홉스라든가 스피노자가 됐습니까? 예. 자, 동일하게 맞나요? 이 선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아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달리 말하면 나름대로 이 선악에 대한 어떤 구별은 뭐라고요? 의미가 있다라고 본 것이 되겠네. 맞니? 예. 자, 무슨 얘기일까?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선악 판단이 인간 욕망에 의존하고, 맞습니까? 그래, 인간이 욕망을 하면은 선한 것이고요, 혐오를 하면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의존하고, 또 욕망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번 해보자. 이 욕망에 따라 인간은 남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어떻게 한다?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렇죠? 결국 다시 또 깡 쳐놓고 미쳐보자. 홉스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인간 욕망에 따른 선악의 상대성으로부터 선악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래 절대 권력의 수립이 어떻다는 거야? 필요하다는 정치론을 도출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결국은 일종의 선과 악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홉스는 이러한 선과 악이 어떻게 해요? 구분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고요? 그래.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왜 필요한데? 맞더니만은 그래. 정치 권력의 무엇을 위해서? 그래. 수립을 위해서라도 됐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죠? 예. 왜? 바로 이러한 권력이라는 것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요게 바로 또 몇 번째 단락 내용이라 할 수 있겠어? 그래. 네 번째 단락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선과 악의 관념이 우리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떻게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 홉스는 왜 그러느냐? 그래. 정치 권력의 수립을 필요로 위하기 때문에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자, 요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홉스의 주장이더라.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마지막 5번에 달락갑니다. 스피노자 역시 홉스와 같은 이유로 선악을 판단할 정치 권력이 뭐하다? 그래,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도 공조하는 바야. 맞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봤지만 스피노자는 항상 뭔가 조금 더 추가되더라. 그치? 또 가보자. 그러나, 그래, 이리 세모깡약 쳐놓고요. 미쳐볼까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선악의 관념은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래, 정치 권력의 수립과 같은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미쳐볼까요? 윤리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봤네요. 자, 감독님, 잠시만요. 예. 그러면 스피노자는 앞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켰네.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요? 그래, 윤리적 차원에서도 어떻게 된다? 그래, 차원에서도, 그래,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했네. 이것이 바로 또 홉스와 스피노자의 또 차이점이나 하면 할 수 있겠네. 그죠? 네. 그러면은 왜 윤리 차원에서 필요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만 들어가 보자. 선과 악은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게 맞는 과일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에게 좋은 행동은 무엇이고 나쁜 행동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독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잠시 볼까요? 나쁜 것들은 관계의 변화를 통해 좋은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 윤리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쁜 것들의 뭐라고요? 그래, 관계의 그래, 변화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 좋은 것으로 됐습니까? 좋은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래,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결국은 윤리적 차원에서도 무엇이 이러한 선악의 관념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마지막 스피노자가 말하는 윤리학은 그런 삶의 기술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은 맨 마지막 단락에, 즉 5번의 단락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나쁜 것들의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선악의 관념이 필요하다라는 누구의 주장요? 스피노자의 주장.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전통적 기독교관과 그다음 17세기 기독교 철학자가 바로 무엇에 대해서 선악에 대한 객관주의적 입장을 어떻게 드러냈어. 맞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홉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했다? 비판했더라라는 거. 왜? 바로 이러한 선악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진 혐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야. 맞습니까?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역시 스피노자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러한 선악은 어디에서?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됐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 네 번째 단락에서 홉스와 스피노자는 이 선악의 관념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야.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홉스는 그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봤더니만은 정치 권력의 수립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됐습니까? 그것이 네 번째 단락이고요. 그럼 마지막 단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 스피노자는 이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 거야. 왜? 나쁜 것들의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생각한 선악의 관념이 필요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는 어떤 결론이 나는 거야? 그래,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 기독교와 17세기 기독교의 어떤 차이점, 맞습니까? 그러면서 각각의 어떤 또 차이점까지도 여러분들이 나눠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뒷페이지 141페이지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나면은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윗글에 대한 이해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럼 윗글에 대한 이해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래, 내용에 대한 일치불일치 문제겠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일치불일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앞에 지문을 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으로서 그냥 선택지를 차고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선택지의 내용의 그 모든 근거의 해답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지문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금 여러분들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인 겁니다. 실수하지 아니하고요. 됐습니까? 최근 우리 국어 경향으로 본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죠. 하지만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날려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수능의 국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의미하게 만든다.
만드는 것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답의 근거를 항상 지문에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갑니다.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뭡니까? 내용에 대한 일치불일치 문제죠. 지문 내용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선택 7번 갑니다. 홉스 나왔습니다. 또 엑단에 쳐놓고요. 됐습니까? 그래. 몇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겠죠? 인간의 욕망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렇지. 홉스는 뭐라고요? 인간이 욕망하느냐 혐오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된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아마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피노자는 스피노자 달동을 깐쳐놓고요. 스피노자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역시 세 번째 단락 혹은 다섯 번째 단락. 맞습니까? 하지만 홉스의 의견하고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의견이죠. 그죠? 자, 악의 관념이 선의 관념에 선행된다. 나왔네요. 바로 이러한 선악은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되면서 악의 관념이 선의 관념보다 먼저 나타났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노자와 홉스와 홉스 탈동을 깐쳐놓고요. 두 사람의 공통된 부분이겠네요. 맞습니까? 선악 관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 선악의 관념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몇 번의 단락입니까? 네 번의 단락이죠. 그죠? 그러면서 홉스는 정치 권력의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라는 것.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네 번의 단락 갑니다. 17세기 기독교 철학자. 17세기 기독교 철학자 나왔네요. 맞습니까? 역시 첫 번째 단락 내용 속에 있네요. 자, 기독교 철학자들은 선이 객관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니죠. 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예. 단 이제 전통적 기독교하고 차이점 뭐냐 하게 되면은 신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 근데 선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뭐라고요? 결여된 상태가 바로 뭐라 그랬어? 악이다라는 거. 그래서 선, 악은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본 것이 바로 누구야? 17세기 기독교 철학자들아.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선악에 대한 객관주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답은 선택 4번이 되겠네요. 5번. 스피노자는 관계의 변화를 통해 나쁜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스피노자 타이틀은 깡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맨 마지막 5번이 달라. 스피노자의 주장 뭐라고 했어요? 나쁜 것들의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윤리적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지금 우리 선택지 내용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철학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내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인문지문에서 철학 사상을 어떤 철학 사상적인 내용을 읽어 나갈 때 학파와 그다음에 철학자의 주장을 잡아줘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학생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하는 거야. 그럼 윗글의 내용을 어디에다가? 보기의 내용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보기의 내용은 항상 무엇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어? 윗글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윗글의 내용을 항상 어디에다가? 보기의 내용 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야. 그러면은 선택지 내용은 아무래도 어떻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보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해나가겠죠. 그러면 그 설명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종의 우리가 일치불일치 문제의 확장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보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철수는, 자, 폭력은 악이요. 폭력은 악, 밑줄 쫙 쳐놓고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선이다. 사랑, 밑줄 쫙, 선이다, 밑줄 쫙. 됐습니까? 그래. 폭력은 아니요. 사랑은 선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신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학교길에서 같은 반 학생인 영수가 어떻게 했어? 다른 학생과 싸우는 것을 목격했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 철수도 도와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이에 철수는 싸움에 끼어들어서 영수와 함께 다른 학생에게 미쳐볼까요? 폭력을 행사했다.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했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때마침 출동한 경찰은 아이고야, 영수가 선한 행동은 아니었네. 영수가 다른 학생의 금전을 갈취하다가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네. 그러면은 지금 지나가던 철수도 똑같이 뭐 한 거야? 그 영수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 금전을 갈취했으니까 공범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런 어떤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영수와 함께 철수도 경찰서에 데려가서 유치원에 감금했다. 아하.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폭력을 행사한 철수의 모습이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럼 위에 질문 내용하고 연결시켜보자. 선택 7번.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그래, 스피노자 따라오죠? 됐습니까? 예. 철수의 폭력은 다른 학생에게 해가 되는 행위므로, 그렇죠?
철수의 폭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학생, 달리 말하면 영수가 아니라 영수가 뺏고자 했던 그런 다른 학생이 되겠죠? 그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이므로 윤리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래, 나쁜 것이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 윤리적으로 되게 나쁜 것이더라 라는 것 됐나? 오케이, 좋고요. 두 번째, 전통적인 기독교의 논리에 따르면 전통적인 기독교 맞습니까? 예. 철수는 자유의지에 따라 폭력이라는 악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봤더니만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신은 어떻게 해요? 그래, 선한 것을 만들었어. 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악한 행위를 하더라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그게 누구의 주장인데요? 바로 전통적 기독교의 주장이었더라라는 것. 맞습니까? 네. 자, 세 번째, 17세기 기독교의 철학자. 그래, 17세기 기독교 철학자 뭡니까? 예. 철수는 선이 결여된 상태에서, 미쳤까요? 선이 결여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 밑줄 자. 그래, 바로 말했어. 신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선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결여된 상태를 바로 뭐라 본 거야? 악이라고 본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폭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결여된 상태의 어떤 행위. 맞습니까? 예. 그래 볼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홉스 나왔습니까? 예. 홉스에 따르면 폭력은 절대적인, 미쳤까요? 절대적인 악이다. 밑줄 자. 이를 막는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에이, 절대적인 악이 아니죠. 홉스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일어났잖아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혐오함으로써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악은 뭐라 했어요? 가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악이라는 건 존재하겠니? 아니요. 절대적인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선택지 4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마지막 5번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철수는 결국 그래 무지로 인해 밑줄 자 유치장에 감금된 것이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 바로 인간이 선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야? 인간의 무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무지가 결국은 악한 행위를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누구의 의견입니까? 스피노자의 의견이죠. 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비문학 내용은요. 항상 읽고 그다음 밑줄 끊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웠던 것 다시금 다른 지문에다가 연결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예.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